안녕하세요. 예, 이성규입니다. 예, 조금 계획했던 시간보다 늦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근래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.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, 액상형 전자담배 얘기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. 자료를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지난번과 유사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. 한번 보시죠. 영국 퍼블릭 헬스 잉글랜드 우리로 따지면 뭐 보건복지부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쉽게 그냥 이해하시기에 물론 그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. 뭐 국민들에게 건강 관련된 것들을 뭐 이렇게 지침을 주고 하는 뭐 그런 곳인데,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액상형 전자담배 이러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가 있죠. 95%라고 하는 숫자. 액상형 전자담배가 골련과 비교해서 95%덜 위험하다. 영어로는 뭐 less harmful 혹은 less 뭐 리스키는 표현 안 쓰나요? harmful, 함, 뭐,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. 자, 어쨌든, 이 95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? 지금 뭐, 워낙 열심히 액상형 전자담배를, 이렇게, 그 산업계에서, 업계에서는 이 95%라는 숫자, 그 영국의 이 얘기를 너무나 중요한 얘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, 또 반면에 뭐, 우리 금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, 이것이 뭐, 교육을 통해서 이 얘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뭐 조금 생각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조금 더 뒤로 돌아가서 이 95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, 사실은 이걸 준비하게 된 계기가 지금 그 함 리덕션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, 뭐 그동안은 뭐 아유 뭐 그렇게 얘기한들 뭐 크게 신경 쓰지 할 필요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다가, 지금 저희 쪽에서도 이 문제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뭐 생각하에 다양한 그 자료들과 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머지않아 여러분들에게 그 준비된 내용들을 훨씬 더 이런 개인 유튜브가 아니라 훨씬 더 공식화된 장소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그거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유튜브 한번 찍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95%덜 위험해. 이제 그만. 예, 이제 그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영국 파블릭 헬스 잉글랜드가 2015년부터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. 적어도 95%는 less harmful해. 관련 대비해서. 자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뭐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. 전자담배가 정말로,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말로 안전해? 그러면 뭐 95%라는 숫자를 또 표기를 하면서 영국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, 아마 뭐 제 생각에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영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, 잘 사는 나라인데, 얼마나 뭐 이런 생각 하시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왜 이래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95%의 숫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를 보겠습니다. 95% 도대체 넌 어디서 왔니? 예, 한번 보시죠.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.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너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. 데이비스 너트였던 것 같아요. 이 학자가 뭐 일부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, 컬릭들과 함께 어, 논문을 한 편 씁니다. 이 논문의 시작은 13년도에 뭐 런던에 모여가지고 12명의 전문가들,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니코틴과 관련된 뭐 그들의 말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. 그래서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관련 대비 액상형 전자담배는 뭐 한 4%만의 하함을 이렇게 일으킨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자, 이게 첫 번째. 그래서 이제 관련 대비해서 왜 96%라고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. 어쨌든 96이 보다는 95가 표현하기도 좋았는지 모르겠지만, 그래서 뭐 at least 95%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서 95가 나오게 된 것의 가장 시작입니다. 자, 이 너트, 데이비드 너트의 연구 결과 논문 한 편을 가지고 퍼블릭 헬스 잉글랜드가 2015년에 전문가들이 뭐 발표한 논문들을 조사했더니 95%가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2018년도에 한 번 더 2015년도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면서 그때도 동일하게 95%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015년 이후 16년에 영국 로열 칼리지 오브 피지션스라고 해서 의사협회에서 5%를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95라는 숫자가 우리들 머릿속에 박히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
이거 이상도 없고 이거 이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하나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. 보통 90, 뭐 어떤 제품에 있어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 A 뭐 다 권련보다 95%덜 위험해라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독성의 정도의 정도가 100이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 100이라는 기준점을 놓고 거기에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져서 95라는 숫자가 나왔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 95%의 시작은 그런 방법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. 자,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데이비드 너트의 가장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2014년도의 논문이 이 모양으로 생긴 논문입니다. European Addiction Research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가 됐는데요. 뭐한 임팩트 팩터, 저희가 이제 보통 저널이 얼마 정도 수준이 높냐 낮냐를 얘기할 때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걸 이 논문에 이 저널에 나온 논문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차원의 그 점수표가 있습니다. 만 2점대 정도 되는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. 저는 뭐 담배 연구하면서 제가 뭐 어딕션, 뭐 중독 임상적으로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은 안 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 보는 논문 저널입니다. 자, 어쨌든 이 저널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12명의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12명의 저자가 보이시죠? 데이비드 너트, 로란스 필립스, 데이비드 발포어 뭐 이런 등등 사람 12명의 저자들이 있고요. 이 사람들이 모여서 MCDA approach라고 하는 아마 이게 뭐 저도 방법론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내용은 아니지만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.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해볼 텐데 그 MCDA라고 하는 게 논문의 지금 메소드에 있는 간단한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. 자, 나는 이거에 대해서 몇 점을 줄래? 나는 이거에 대해서 몇 점을 줄래?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그런 방법론인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이런 논문 한 편이 나왔고 이 한 편을 가지고 영국 파블 헬스 잉글랜드가 인용하고 95%라는 단어를 썼다. 자,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95라는 숫자가 나왔느냐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물론 영어로 그냥 일단은 긁어 왔는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이 데이비드 너트하고 이 데이비드 너트가 2010년에 만든 조직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Independent Scientific Committee on Drugs라는 겁니다. 자, 이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단체인지 뭐 위원회인지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모여서 니코틴이 들어있는 여기 보시면 the use of nicotine containing product라고 돼 있죠. 뭐 이러면 이 제품들은 다 권련도 포함되고 액상형 전담배도 포함되고 담배 중에서도 뭐 스모클레스 토바코라고 해서 무연 담배, 스누즈 뭐 이런 거 다 포함했을 것 같아요. 자, 이런 담배 제품들에 대한 위해도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모인 거죠, 전문가들이. 그래서 그게 2013년 두 번째 동화에 보시면 2013년 7월에 모여서 투데이 워크숍을 한 겁니다. 이틀 동안 워크숍을 했다는 거예요. 런던에서 모였네요. 자, 이렇게 모여서 액상형 전자담배, 이걸 이제 원래 그 WHO에서 용어로는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Products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. ENDS라고 부릅니다. 이 프로덕트는 붙인 것 같고. 자, 어쨌든 이 제품들도 포함해서 한번 그 위의 정도를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일을 한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그 점수를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그룹이 스코어 했다는 겁니다. 점수를 해당 제품에 대한 위의 함에 대한 부분을 스코어링을 했다는 거고, 그걸 뭐 서로 가중치를 준 다음에 결론을 냈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, 가장 위에 함풀이 가장 함풀한 니코틴 프로덕트, 권련이겠죠. 시가렛이 가장 the most harmful nicotine product로 선정이 된 거고, 뽑힌 거고, 점수가 99.6점을 받았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된 거겠죠. 자, 99.6이라고 하는 걸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이 시가렛은 4%만의 맥시멈, 최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.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12명이 모여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. 12명이 모여서 야, 이거 너 몇 점이라고 생각해? 이거 얼마라고 생각해? 나 얼마 이렇게 얘기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죠. 이거 보면서 저도 그냥 한 200명 모아놓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게 드는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. 그런데 어쨌든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데이비드 너트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. 자, 이 사람은 펀디드 누구에게 연구비를 받는 거죠. 그게 여기 보시면은 LIAF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
연구비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 자, 이 너트라고 하는 사람이 RB 그룹이라고 하는 전자담배 뭐죠 이게 디스트리뷰터 이 전자담배 업계의 컨설턴트로 또 활동하고 있다.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연구비를 LIAF 쪽에서 연구비를 받고 있고 아마 이 LIAF가 뭐 아마 엑사이언 전담배와 관련된 어떤 단체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한번 더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다른 12명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뭐 금연 보조제와 관련된 업체들과 또 이렇게 그 COI가 저희가 말하는 이해 상충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씀드리는 제가 항상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배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볼 때는 반드시 그 저자가 어떤 COI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COI가 있는 논문과 COI가 없는 논문, 실제로 엑사이언 전담배와 관련된 논문도 COI가 있는 논문들은 가능하면 금연 보조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쓰기도 하고요. 또 그렇지 않고 아무런 COI가 없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면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결과들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었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저기 영국의 메일이라고 하는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뭐 전자담배 인더스트리부터 연구비를 받는 전문가들이 이 베이핑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. 뭐 이런 이제 기사도 보도가 됐었습니다. 자, 이것도 이제 2015년에, 그러니까 2015년에 파블릭 헬스 잉글랜드가 그 부분을 발표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뭐 우리는 그냥 95라는 숫자만 계속 듣고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악유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인 거고요. 자, 근데 최근에 또 한번 저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 또 다른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저도 이 링크를 또 전달을 받았는데 2020년 1월 8일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토마스 아이스버그라고 하는 이제 교수가 이분이 어디에 있는 분이냐면요. VCU가 풀럼이 버지니아 커먼웰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입니다. 이 대학에 있는 분이 어, 담배 제품에 대한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분이 6명의 연구자들과 함께 최근에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한 거죠. 그게 95% 세이프하다는 말은 더 이상 밸리드하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다. 쉽게 얘기하면은 유통기간이 지난 것 같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분의 주장을 또 여기 뭐 언론이 또 바로 또 받아서 또 보도를 합니다. 8일에 또 보도가 있었고 또 지금 2020년 1월에 이제 또 메일이라고 하는 신문을 통해서 이제 또 영국에서도 이제 잘못됐다, outdated, 오지 너무 오래됐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. 결론은 뭐 이 그분의 주장은 이겁니다. 아이스버거의 주장은 이거거든요. 어, 엑셀런스 단배 95%덜 위험해. 이 부분은 outdated 됐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 퍼블릭 헬스 잉글랜드가 그 얘기를 하고 2018년도에 업데이트를 했지만 실제로 이 95라는 숫자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은 바로 아까 2013년 7월에 모여서 미팅한 내용, 그 다음에 그걸 논문으로 파블리시해서 발표된 시점이 14년이니까 무려 이제 5년, 6년 전에, 7년 전에 있었던 그 결과, 사실은 이 7년이란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엑사이언 전자담배가 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왔단 말이죠. 물론 뭐 제가 보기에 아마 더 업계 입장에서는 더 연구를 해가지고 95%를 아마 98%뭐 99%덜 위험하다는 것도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연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도 주장은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. 너무 예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지금까지도 95라는 숫자를 가지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뭐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. 그다음 두 번째가 오피니언 피스다. 결국 이게 진짜로 있는 성분을 분석해서 그게 사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막 연구를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의견을 제시한 것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어떻게 이게 과학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하나요. 그다음 마지막이 미스리딩 부분입니다. 그 내용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얼마나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할 때 이 제품이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아까 아이스버거 논문에서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우리가 95라는 숫자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 95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,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개인 유튜버가 아니라 좀더 명확하고 디테일한 자료들을 가지고
한번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이 95라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함리덕션, 위의 저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기 위한 자료도 지금 모이고 있고 토론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국민들과 우리 금연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방법론을 찾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게 뭐 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이 부분을 한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 니코틴은요, 이들 위해 저감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해요. 니코틴은 아무런 위험한 게 아니다.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많이 놀랍습니다. 그런 말씀을 하실 때. 자, 니코틴은 가장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우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뇌 성장에 심각한 방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니코틴은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니코틴이 발암 물질 자체가 아닌 건 맞지만 암을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연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 부분도 한번 제가 니코틴의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자료를 모아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자, 그래서 니코틴에 대해서 방심하시면 안 된다. 이 부분 말씀드리고 전자담배 배출물, 우리 에어로졸이라고 하죠. 이 에어로졸을 흡입하게 되시면 중금속, 발암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가 손상을 입게 되고 특히 초미세먼지가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어디에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강조드립니다. 끝으로 그렇다고 해서 액상형 전자담배 쓰시는 분한테 골련 쓰세요 하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. 어떻게든 모든 담배로부터 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물론 여러분 개인 흡연자 개인으로 봐서 난 담배 끊기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. 자,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전문가를 좀 찾아가셔서 그 전문가가 내가 관리하는 하에서 전자담배를 뭐 아주 효과적으로 써봅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의 개인적인 선택이고 그 의사분의 개인적인 뭐 처방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공중보건 전체로 봐서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가능하면 수십 년간 쌓여 있는 근거를 가지고 뭐랄까요. 내가 금연하는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기를 또 우리 금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더 동기부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금연을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. 자,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또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